안녕하세요. 랭킹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슬픈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구독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의 보도가 거의 안 되다 보니 실제 구독사에 대해 아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 중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는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다 보니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죽고 있는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사에 대한 의미와 각종 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구독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홀로 지내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시신이 임종 후 통상 3일을 지나 발견된 경우에 구독사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있는데요.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관계 단절이나 장례비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일정 시간 흐른 뒤 발견된 건지 혹은 시신을 수습해줄 연고자가 있는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연고자가 없거나 단절되었을 경우 혼자 지낸다면 구독사로 발견될 확률이 높다 보니 두 가지 모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엔 구독사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국내에서 구독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고령화가 심각해진 일본에서 먼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구독사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문제라는 시각이 중심이었고 종합적인 현상 분석에 기반한 국가적 대응책 마련은 20년 가까이 과제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무연고자분들은 장례조차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면서 구독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급속히 이슈로 부각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었던 성북 내모녀 사건은 숨진 지 한 달이나 지나면서 관리인에게 발견이 되었고, 같은 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선 기초수급생활자였던 50대 여성이 숨진 지 보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등 구독사에 대한 사건 사고가 연일 보도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사 예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계속 터지면서 20대 국회에 들어서야 본격화됐습니다. 2017년 김승희 의원과 기동민 의원이 나란히 발의한 구독사 예방법안이 드디어 국가정책 체계 마련의 첫걸음을 뗀 것이죠. 작년 4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구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정책 입안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 구독사의 현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타깃별 정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나라의 구독사 현황은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법안까지 마련하는지 통계 자료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사 연도별 발생 추이인데요. 시사직격이란 프로그램에서 2019년에서 2020년까지의 경찰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산한 자료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300명 이상 구독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한국의 핵가족화는 이미 진행될 대로 진행된 상태인데다가 취업 문제로 인해 근래 들어 대도시의 1인 가구 증가가 가팔라지면서 구독사가 점점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구독사 집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회의원 기동민 의원실에서 내놓은 2020년 자료인데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비율로 보면 대부분의 구독사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집계되었는데요. 시골일수록 서로 간의 안부를 자주 물어보고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서 구독사할 확률이 적지만 도시화되어 있는 곳일수록 그런 이웃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간 무려 4,100건이 넘었는데요. 매일 11명이 넘는 사람이 구독사를 맡고 있다는 통계라니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대도시 중에서도 구독사가 많은 서울시의 연령별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점차 늘어가는 상황이고 남성의 경우는 은퇴 시기인 중장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무연고사는 2,880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고독사에 비해 건수가 조금 적은 편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독사라고 해도 연고자에 의해 수습되면 무연고사 집계에선 빠지다 보니 고독사 숫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그런지 최근 사망률은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나 뉴스 발표로는 코로나 시국인데도 수출이나 여러 가지 지표는 좋아지고 잘 버텼다고 자평하지만 실제 서민 경기는 위축되면서 빈익빈 부익부로 서민층 삶의 질은 떨어진 듯합니다. 다음은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과 단절된 노인 1인 가구의 증가가 무연고 사망 급증의 1순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에서부터 50대 사이에 무연고사가 높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서민들이 젊은 나이에 성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재취업 시장에 나왔을 경우 좁은 취업 문턱의 재기불능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많다는 반증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무연고 사망자 수 3위 지역은 어디일까요?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의 기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무연고 사망자 수 순위에서도 1, 2위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최근 대도시들의 고독사나 무연고사에 대한 조례 제정이 진행되었고 또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는 2018년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공영정예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시는 동네, 수영, 서구 등 기초단체에서 지원 조례를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두고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각종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무연고사와 고독사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요. 그에 대한 대비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특히나 1인 가구 노인에 대한 대비는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덜한 편인데요. 최근 급증하는 청년이나 중장년층의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터라 걱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